바깥에 출근하는데 비가 막 오고 있네요. 어쩌면은 인생도 이래 흐린 날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인생은 흐린 날, 그러면 어떤 날은 좋은 날, 여러 가지 날들이, 어떤 날은 무척 더운 날, 어떤 날은 무척 추운 날, 이렇게 아마 여러 날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이야기해서 바로 내 인생의 쫄딱 망한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죠. 앞전 강의에서. 자, 그래서 그 쫄딱 망한 시점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자, 앞에 서 있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이 그 위기의 시기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인생사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저 역시 인생에 사업을 쫄딱 망해서 무인도 섬에 해답을 찾겠다라고 갔지만 사실은 내가 새로 와야 될까? 아니면 거기서 인생을 종치해야 될까? 하는 이런 마음들의 중간의 갈등에서 아마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바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바로 그런 위기의 최악의 경우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을까.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최악의 위기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틀 동안 아무도 없는 무인도 섬에 낚싯대를 탁 담그고 해답을 찾아서 이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쪽 저쪽의 기로에 서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해답을 찾고 바로 무릎을 탁 쳤지요. 자, 그러고 또 와서 이제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뭐가? 이게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을 찾아가서 자, 내가 이래 해서 사업을 해보려 하는데 돈을 좀 빌려 주십시오 하니까 아주 흔쾌히 굳이 두말 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쓰고 사업을 잘해서 뒤에 갚으라고. 그래서 흔쾌히 돈을 줘서 한 1억 정도를 빌려왔어요. 빌려와서 사무실을 얻어놓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직원들을 한 2명 뽑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하나 멋지게 하나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해 볼 거라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 넣어서 사무실 넣고 사무실 직원들 넣고 그 다음에 제안서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탁 만들고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1,500명, 1,700명, 1,800명 되는 큰 학교에 가서 자, 학교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학원식으로 멋진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펼쳐놓고 학교장님들한테 이야기를 쭉 했지요. 하니까 이 학교장님이 나보고 하는 말씀이 학교 안에는 학교라는 기관은 국가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 안에 일반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학교 안에서 사업 학원처럼의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당신은 맞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또 위기가 왔지요. 거기서 위기에 기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왔는데 준비를 싹 해서 돈도 빌려서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사무실도 없고 그 밑에 직원도 뽑고 이제는 뭔가를 가야 되는데 그걸 실제로 만들어가서 탁 들이대니까 이쪽에서 하는 말이 그거는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여러분들은 그때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자,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무실을 얻고 그쪽에 근무할 직원들도 다 뽑고 해놨는데 학교에 막상 그걸 가지고 제안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학교에서는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걸 이제 어떡하지? 여기서 다시 만약에 내가 한 번 더 쫄딱 망한다면 이제는 정말 갈 길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아닌데 이거 큰일 났네 생각해서 가만히 가서 또 맨날 며칠 고민했어요. 이제 이래서 이 시점에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고민을 해서 생각을 또 가만히 해보니까 자, 내가 큰 학교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학교장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강춘석이라는 사람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강춘석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큰 학교가 말고 작은 학교에 저 어디 구석대기 있는 변두리 학교 작은 학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날은 또 일어나서
학교가 작은 학교의 명단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저 부산에서 진해 쪽으로 가는 중간에 시골 학교에 가서 학교장님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쭉 펴놓고, 자, 이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학교 안에서 한번 학원처럼 멋지게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학교장님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옳게 잘했대요. 왜? 여기 내가 이 학교에 학교장으로 부임을 해서 와보니까 학원들도 없고 학부모들 사는 것도 어렵고, 그 대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한테 정말 기회부여가 잘 안 돼서 내가 정말 이 학생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여건이 와서 우리 정말 한번 해봅시다. 학원처럼 정말 멋지게 잘할 수 있느냐.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학교장님하고 흔쾌히 도장을 회사하고 공공이하라고 학교하고 첫 도장을 찍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도장을 찍고 나니까 학교장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그럼 학교에서는 어떻게 드리면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을 다 모아주시면 102명 전교생이 되는데 102명 학부모 모아주시면 제가 그 학부모들한테 충분하게 어떻게 할 거라는 상황 설명을 드려서, 거기서 브리핑을 해서 학부모들이 최대한 오게끔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학부모를 모아서 사업 설명회를 했죠. 그래서 총 전교생이 102명 중에 98명의 수강생을 받은 거예요. 자, 수강생을 받아서 한국인 쌤과 원어민 쌤, 그 다음에 1년 커리큘럼을 짜서 수업을 하기 시작했죠. 자, 그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학원생이 한 100명 정도 되면 일반 학원으로 말하면 상당히 괜찮은 학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쪽에는 원어민 쌤을 접할 수도 없고 그런 고급스러운 프로그램을 짜서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이렇게 해서 원어민 쌤이 한국인 쌤이 들어와서 1년 커리큘럼을 짜서 그쪽에서 진행을 하니까, 자, 전교생이 102명인데 수업이 다 끝나면 그대로 102명을 다 앉혀서 그대로 수업을 그대로 진행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나도 인생의 첫 사업이고 사업을 성공해야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매일 가서 있다보고 매일 가서 수업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못 이루어지는지 보고 수업을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 하다 보니까 멋진 수업이 됐겠죠. 그래서 1년 뒤에 부산일보 신문에 이만하게 대문짝을 하게 났어요. 뭐라고? 도시 속의 시골 학교, 방과후로 성공하다. 이렇게 신문에 난 거예요. 그 신문에 나는 바람에 그 신문을 들고 이제는 그 이듬해는 학교마다 다니면서 그것만 펴놓고 이야기만 하면 그냥 흔쾌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첫해 내가 100명, 200명, 300명 내외 되는 학교들을 꽤 몇 개를 하고 그 이듬부터는 승승장구를 하게 됐죠. 바로 왜? 학교 끝나고 나서 거기서 학원비로 말하면 30만 원, 한 달에 한 30만 원 들어갈 돈을 5만 원, 6만 원에 해결을 해서 멋진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교에서 호응도가 또 신문에도 그만큼 나고 이러다 보니까 호응도가 대단히 좋아서 그 사업을 아직도 약 20년간에 걸쳐서 제가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위기는 수시로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위기가 안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위기가 왔을 때 항상 내가 앞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세상 일을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바로 누가의 주인공이 난데 누가가 그 일을 풀어내면 멋진 사업이 되고 그 일을 못 풀어내면 결국은 그거는 안 좋은 사업이 되죠. 자,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들도 새로 생각해 본다면 제가 이런 어떤 내가 내 일에 대한 뭐 자랑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세상에 그때도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실은 돈이 없어서 돈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했던 것이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예요. 왜? 학원을 차려야 되는데 학원을 바깥에 임대료를 보증금을 걸고 인테리어를 하고 사무실을 얻고 집기를 사고 하려고 하면 상당한 돈이 필요로 한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돈이 없어서 그러면 그 학생들이 어디 오냐고 물으니까 학교에 있다 해서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좀 더 가격이 저렴하게 효율적인 교육을 한다면 멋진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고로 나는 멋진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어쩌면은 그 생각의 발상을 바꿨을 뿐이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적으로 이것은 이래 해야 된다는 사고가 아닌 조금은 다른 차원으로의 생각만 바꾼다면 해답이 있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 해답을 잘 못 바꾸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말하면 조금만, 요만큼만 더
10m만 더 살짝 넘어가면 그 뒤에 초원이 멋진 초원이 펼쳐져 있는데 그 10m를 먼저 거기서 중간에서 주저앉으면 불속 지옥이죠. 불속 지옥. 자, 이것이 인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저 또한 실패를 해서 그 섬에서 물에 폭 빠져서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인생이 참 형편없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시골에 소년이, 무인도 섬에 사는 소년이 하루는 아버지를 따라서 서울에 갔더랍니다. 아버지가 따라서 서울에 갔는데 멋진 건물에 멋진 양복에 멋진 차에 탁 선글라스 끼고 잘 먹고 가는데 너무 멋졌던 거예요. 소년이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참 원망스러워. 아버지가 나를 그 서울의 멋진 빌딩에 있는 데다 나를 놨더라면 나도 이렇게 살지 않고 그 사람들처럼 멋진 양복에 멋진 빌딩에서 멋진 차를 먹고 인생을 살았을 텐데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그래서 이제 아침만 먹으면 탁 나와서 물가에 있는 그 바닷가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서 바다에 던지면서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그 아버지 나를 왜 이렇게 뭔가 아무것도 돼 있지 않는 이치력 부족한 상태로 나를 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망하면서 매일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지다 오늘은 해가 지는 서양역에 마지막 돌을 집어서 탁 던지려고 보니까 둘은 컴빛이 번쩍번쩍 났던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뒤를 휙 돌아보니까 이것이 돌멩이를 던졌다고 평생 던졌는데 그게 돌멩이가 아니고 바로 시간이라는 황금을 그 물속에다 매일 던지고 앉았던 거예요. 이것이 돌이 아니고 황금이라는 것을 깨우쳤을 때 뒤를 휙 돌아보니까 머리가 허연 백발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어쩌면 인생은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살면서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참 많지 않을까. 결국은 나도 서울로 가면 되지. 그걸 원망하며 살아야 됩니까? 생각을 조금 바꾸시죠. 그러면 해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오늘 제가 이런 긴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긍정의 마인드와 적극적인 마인드만 가지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또 그 다음 해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어려웠을 때 자꾸 부정적으로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분명히 기회는 또 있을 거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어쩌면 더 멋진 기회가 충분히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어쩌면 유튜브를 지금 보고 계신 그 분들도 혹시 그 마음이 들면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멋진 인생을 한번 앞으로 설계를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아마 행복한 날이 분명히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어쩌면 강의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긴 강의가 끝났는데 오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구독 꼭 눌러주시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아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럼 세 번째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